얼마 전에 유명 정치인 한 분이 눈 수술을 하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눈이 부어서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왜 모양 때문에 수술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꺼풀 위에 피부가 이렇게 처지죠. 그 피부는 속눈썹을 건드리겠죠, 이렇게. 이 속눈썹이 밀려 들어가면서 특히 양쪽 끝에는 속눈썹이 지속적으로 결막이나 각막을 찔러요. 특히요, 원래부터 눈이 좀 작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찌르지 않아요. 근데 눈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쫙 많이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진 피부하고 이 눈을 떠지는 그 힘, 그러니까 속눈썹을 위쪽으로 올리는 이 힘이 서로 겹치면서 더욱더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걸 우리가 안검 내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상안검 이완증, 안검하수가 아니라 안검이완이에요. 안검하수는 눈 자체를 못 뜨는 건데 이거는 눈을 뜨는데 그 위쪽에 피부가 내려와서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사실 여기까지 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눈은 여기까지 뜨셨는데 피부가 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창문은 열려 있는데 커튼이 더 내려온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피부가 내려왔다 그래서 상안검 이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 자체를 못 뜨는 안검 하수하고는 다른 얘기죠. 아마도 전통적인 상안검 성형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붓기가 초기라서 붓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치더라도 조금 어색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눈 수술을 잘못하면 붓기가 안 빠지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붓기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실 수술 방법 자체가 조금은 좀 예전 방법이고 조금 그 한계가 있는 상안검 성형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안검 성형을 하면은요, 특징적으로 눈 위가 다소 불룩한 느낌이 나죠.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눈썹 아래쪽에 부속되어 있는 피부가 눈을 덮는 현상을 상안검 이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검하수하고 다른죠. 안검하수는 눈 자체를 뜨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안검 이완은 피부가 느슨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병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특히 눈을 잘 뜨는 눈이 크고 또렷하고 이런 잘생긴 사람들에서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속눈썹이라는 게 원래 아래쪽에 있다가 눈을 뜨면서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하고 속눈썹, 이 피부와 속눈썹이 눈을 잘 뜰수록 더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속눈썹이 자꾸 각막을 걸고 결막을 건드리고 그런 문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눈이 더 크고 잘생기신 분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오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상안검 성형, 아마도 그분이 하셨을 상안검 성형, 이거는요, 제가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피부를 이 밑에서 이렇게 오려주는 거죠. 밑이라 하면 눈꺼풀의 아래쪽에서. 눈꺼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오려내는 수술이니까 상대적으로 얇은 피부는 제거하고 두꺼운 피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진 것은 완화됐으나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요. 옆에서 봤을 때 처진 거는 개선됐으나 두꺼운 피부가 이렇게 접히는 바람에 눈 앞쪽에 두툼한 벽을 형성하는 거죠. 정면으로 봤을 때 눈은 분명히 많이 노출이 됐지만 더 두툼한 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보통 자연스럽게 처진 쌍꺼풀이 없는 경우보다도 이런 경우에 속눈썹을 더 넓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구가 마치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고 이 두터운 피부에서부터 피부 끝에서부터 안구까지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진 거죠. 여기서보다 지금 왼쪽에서 눈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눈 앞쪽에 훨씬 더 두툼한 후딩 앞쪽에 이렇게 걸치고 있는 후딩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정면에서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요 보통 수술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뭐 수술을 하더라도 좀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요 피부의 하이라이트가 거의 눈하고 경계까지 충분히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쫙 보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그 상안검 성형을 하신 경우에는요 하이라이트가 오다가요 하이라이트는 더욱더 빛나죠. 왜냐하면 두툼한 볼록한 볼을 형성하니까 위쪽에 아까 말씀드린 두툼한 볼을 형성하니까 두툼한 볼륨을 형성하니까 지금 여긴 하이라이트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넓은 회색 지대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고 그 아래서부터는 색깔 톤이 변한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눈에는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가 지겠죠. 당연히 이게 두툼하니까 여기가 두툼하니까 이 위쪽에서 오는 빛들이 여기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눈꺼풀이 더욱더 두툼해 보이고 또 두툼한 아래쪽에 회색지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두툼하게 불룩하다는 게 더욱더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은 더 어두워 보이고 보통 우리가 자연스러운 눈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피부에 하이라이트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눈동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동자에 이렇게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여기서는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가 않죠.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눈을 예쁘게 하려고 한 수술이 생각보다 어색한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상안검, 이완증, 그리고 안검, 그로 인한 안검, 내반증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전통적으로 처진 피부를 오려내는 상안검 성형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술을 하시고요. 그런데 최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색한 느낌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썹 밑에서 끌어올리는 눈썹 밑 리프팅 또는 헤어라인 위쪽에서 끌어올리는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속눈썹 주변에 쌍꺼풀 라인이 생길 수 있는 얇은 피부를 잘 세이브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아까 같이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저번 영상에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쨌든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이 지금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줄여주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은 여기 이미 두꺼운 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약간은 좀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그 경우라면요. 왜냐하면 쌍꺼풀을 만들면 여기가 그만큼 더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지방을 제거. 이때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게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눈썹 및 리프팅이나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을 동반해서 재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서부터 그 수술을 상안검 성형술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럽다고 제가 생각하는 엔도타인 눈썹 이마 리프팅이나 눈썹 밑 리프팅을 받으신 경우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재수술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